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어제죠. 9월 17일 백빈 건널목과 용산에서 촬영한 사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정신이 없긴 했어요. 걷는 거리도 많았고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치 훈련하듯이 복잡하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아마 잘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좀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어제 좀 정신 없었죠.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인물 사진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실 작가들마다 촬영하는 그 형태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물만 예쁘게 찍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여행지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찍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물만 잘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틈틈이 그 인물만 잘 찍는 것도 알려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인물만 잘 찍는 것보다 이제 그 현장 있죠. 현장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찍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제 포인트 하나는 자, 이 백빈철길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복잡한 장소입니다. 그쵸? 복잡한 장소라고요. 어떤 게 복잡하죠? 선들이 지나다니고요. 차단기 같은 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머리를 관통한다거나 그쵸? 목 뒤를 관통한다거나 뒤에 전봇대가 사람을 관통한다거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돼. 조금씩 내가 이동하면 이 차단기 위치를 내가 이동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촬영한 자리에서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동해서 지금도 여기 있는 위치를 내가 센터에 가면 이렇게 되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여기서 또 촬영하고 있는데 내가 센터 잡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촬영하시다가 그 자리가 비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괜찮죠, 그쵸? 사이에 넣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뭐 많은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선들을 좀 보고 촬영하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쵸? 차단기,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촬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자, 인물의 크기 작죠? 지금 요거는 인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큽니다. 인물 크기 작은 자, 우리 영상에서는 이걸 이제 풀샷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링크 그때 보내드렸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저 그런 링크 받은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자, 풀샷. 우리는 이 공간에서 풀샷을 촬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백빈 철길이라는 곳이고, 그쵸? 영화,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촬영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물만 크게 찍으면 사실 이 공간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잡는 훈련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자칫하면 인물이 너무 작아서 이 화면하고 좀 따로 노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인물의 비중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특히 망원 렌즈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단 렌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동을 막 직접 하면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힘든 경우는 일단 촬영을 하고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이 정도까지 줄일지 그쵸? 아니면 내가 여기 더 많이 요 선들을 그쵸? 어쨌든 이거는 정보잖아요. 그쵸?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살리겠다 그러면 더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내가 조절할 여지가 있다. 즉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또 3분의 선이 이쪽에 걸려 있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로 잡긴 했어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사람이 작아 보여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자, 줄일 때 저 기준은 여기 집이라든지 전기 위험 그쵸? 여기 노란색 이런 것들은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자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촬영한 사진에서 여러분들 뭐가 좀 맞지 않아요. 그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사진을 좀 잘라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진인데 어쨌든 좀 잘라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색상이에요. 색상. 지금 일부러 이렇게 색 배치를 많이 해서 이런 색 배치, 그쵸? 이런 색 배치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색감을 바꾸기가 되게 유리해요. 자, 주로 저는 색감을 이렇게 보정해서 바꾸고 있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서 여러분들 꼭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파란 기본 여기 낮추면 좀 더 좀 뭔가 재미있는 색감이 납니다. 요즘에 요즘은 아니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좀 특이한 종류의 색감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정해서. 근데 이거 꼭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프리셋을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놨고요. 자, 기본을 하면 기본은 되게 밝게 나올 거예요. 근데 프리셋은 밝으면 자, 기본 가서 밝기만 낮추면 돼요. 밝기만 이렇게 낮추면 그쵸? 살아나죠. 이렇게 밝기만 낮추면 된다. 그쵸? 다른 걸 해볼게요. 근데 자, 프리셋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는 법,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해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돼요. 굳이 지금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촬영을 잘 하는 거지. 사실 보정은 이제 이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 백빈 1, 백빈 2, 백빈 3 이렇게 보시고 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백빈 4는 또 딱 봤을 때 이게 밝아서 이런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백빈 4하고 100 있잖아요. 여기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본인데 내가 여기서 강도를 조금 주겠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방법. 아니면 아까 100이었으니까 자, 100을 둔 상태에서 노출만 낮추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좀 필름틱한 느낌. 이 장소가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보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가 안 해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쵸? 아예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3.1까지 올라가서 그래요. 낮추면 다 낮아진다. 프리셋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밝은 게 있으면 이거는 자, 이거 밝은 게 있으면 그 다음 게 조금 낮아질 거예요. 이건 또 다시 한번 밝혔고.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다양한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셋 만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이즈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보면 욕심이 납니다. 그쵸? 여기 멈춤이 다 나오면 좋겠고, 하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좀 커요. 이게 그 사람의 비주얼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요것보다 요게 더 압축감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압축감을 더했지.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 내가 못한다 그러면 일단 망원 렌즈면 여기서 이렇게 한 컷 찍고 저 같으면 좀 더 당겨서 한 컷 찍고 또 당겨서 한 컷 찍고 그렇게 찍을 거예요. 근데 단렌즈면 원래 이제 뭐 여러 명이 촬영하지 않는 경우면 그렇게 하겠죠. 찍고 다가가면서 찍고 또 다가가면서 찍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촬영하라고 하시는 게 여러 명이 촬영하다 보니까 그건 못 하시니까 다가가면서 촬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가가면서 촬영하기. 사이즈가 계속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사이즈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요게 좀 뭔가 좀 욕심을 내다 보면 인물이 비율이 조금 너무 좀 여기에 있긴 한데 뭔가 조화롭지 않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에 공간, 그쵸? 아래쪽 공간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위로 카메라를 좀 더 각도를 위로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발 아래 공간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발 아래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보다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 아래 공간이 그림자가 나는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발 아래 공간에 이런 뭐 정지라든지 이런 걸 좀 넣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 또 발 아래 공간을 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 아래 공간에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는 굳이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발 아래 여기서 딱
자르는 건 이상해요. 여기서 자를 거면 차라리 여기 자르거나, 그쵸? 더 올려 자르는 게 낫죠. 여기 자르거나, 사람을 자르니까 이상한데, 그쵸?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이 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좀 찍기가 좀 애매해요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있을 때도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또 특히나 색상이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을 짤 때, 그쵸? 프레임 짤 때 정보가 왼쪽보다는 오른쪽 이런 걸 많이 넣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여러분 사진 정리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원본이고요. 요거는 조금 색 보정을 한 거예요. 요게 프리셋에 들어가 있고 좀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하는 방법을 굳이 지금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요 사진 프리셋 기본으로 할까요? 기본은 그냥 밝게만 무조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면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 알려드렸죠? 조절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밝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밝기만 조절해도 거의 뭐 사실 프리셋 비슷합니다. 그리고 색이 너무 센 것 같으면 당연히 활기나 채도 낮추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다시 프리셋 나갈 거예요. 다시 할게요. 다시 색상이 많은 곳, 일부러 색상이 많은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장소적으로. 자,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곡선을 씁니다. 곡선에서 이 중간 곡선은 이렇게 중간 계열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선 아래쪽에 있죠? 이러면 좀 필름 느낌이 나요. 올라갈수록. 근데 좀 뭔가 뿌연 느낌이 들죠. 뿌옇게 돼서 뭔가 사진 느낌이 확 사라지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때 여기 곡선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좀 진해지죠? 진해지긴 한데 요게 좀 잘못하면 머리카락의 정보가 다 사라집니다. 여기 좀 필름 감성은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좀 여기가 결이 있어야 되는데 결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못 쓰면.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면 그렇고요.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좀 필름 느낌으로 꽤 괜찮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 좀 필름 감성 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제대로 이제 필름 감성을 내겠다 그러면 여기 효과 갑니다. 효과에서 그레인을 넣어요. 그레인이 뭔지 아시죠? 좀 우리가 노이즈하고 좀 다른데, 그레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레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있는데 사진 흔들렸네요. 어쨌든 그레인이 있으면, 자, 이렇게 질감이 들어오게 돼요. 질감. 자, 확대했을 때 사진 흔들렸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올리는 사진이 이게 대형 사진이 아니라 좀 리사이즈 해서 올릴 거잖아요. 그쵸? 그럼 리사이즈 하면 또 그렇게 또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640분의 1초인데 흔들렸어. 제가 뭐 들고 찍었나? 아무튼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그레인 넣어서 좀 필름 느낌을 낼 수 있다. 색감 변화 없죠,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좀 색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보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색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색을 바꿀 수 있다. 보통 파란 기본을 먼저 하시는 게 보정하실 때 유리할 겁니다. 색 보정 다 이렇게 만져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져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가연 느낌 나네요. 이렇게 했는데 얼굴에 좀 빨간색만 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색상 혼합 들어가서요. 여기 채도에서 주황 계열 좀 낮춰주고, 그렇죠? 낮춰주고, 광도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래서 아직 공부하시기에 좀 부담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프리셋만 활용하셔도, 좀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뭔가 뿌연 느낌을 했고요. 요거는 좀 더 선명한 느낌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셋만 활용하셔도 된다. 다만 밝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라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편집 가서 기본
밝기만 조절해도, 제가 밝기를 많이 올린 게 있어요. 이렇게 밝기만 조절해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여기 내용을 좀 아신다 그러면 또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촬영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정 영역에 들어가시게 될 건데, 보정을 들어가실 때는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촬영이니까 촬영에 대해서 조금 더 할게요. 자, 뭔가 하면, 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같은 공간이더라도 앞쪽에 자, 지금 여기 색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앞쪽에 뭔가 없을까? 앞쪽에 뭔가 넣을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촬영에서. 그래야지 입체감이 쌓이죠. 우리가 고궁에서 촬영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쌓을지 고민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앞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 더 오른쪽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위험 뭐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색상 요소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물러나면 여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것도 색상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시면 한 이 정도에서 끊으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정보를 채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인물의 위치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인물이 한 이 정도 서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서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이때 뭔가 있었어요. 여기 세우긴 세웠는데, 저는 사실은 원했던 거는 여기서 인물이 여기 서기를 원했다. 그래야지 정보를 꽉 차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차면 구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정보가 차면 구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어제 모델이 전문 모델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전문 모델이 아니고 그냥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서툰 게 있어요. 그래도 되게 어제 힘들었는데, 네, 인상 쓰지 않고 잘 왔죠. 물론 끝에는 거의 도망가듯이 갔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문 모델을 촬영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 모델보다 일반인 모델을 자꾸 촬영해 보셔야지, 어떤 점들이 일반인들이 어려운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특히 손 포즈, 손 자세, 손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놓쳐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모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충분한 시간을 줘요. 포즈라는 게 있어요. 포즈라는 게 뭡니까?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지가 포즈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포즈를 한다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연사를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사라고 해서 계속 갈기는 따다다다닥 촬영하는 연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따닥따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좀 더 건지는 사진이 많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뭐 정리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제가 정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찍는다고. 예. 어쨌든 자, 요거 이제 왜 제가 이 사진을 뽑아놨는가 하면, 그쵸, 발끝을 이렇게 걸리면 좀 애매하다고요. 근데 요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제가 지금 85mm 렌즈로 지금 찍었고요. 여기는 다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 내가 뒤로 얼른 한 발 물러나면 되는 거죠. 그쵸? 물러나서 찍다가 발 아래 걸리네? 뒤로 물러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이 된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로로 찍다가 세로로 찍다가 세로의 공간, 그쵸, 이런 요소들, 색상 요소가 요번에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가로도 괜찮은데, 요거를 제가 예시를 든 게, 자, 내가 세로로 찍다가 가로 찍는데 이제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이게 사람도 지나가고. 요거는 사람 지우는 거 쉽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촬영했을 때 사진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내 구도에서 할 수 없는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자르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자를 건가 하면, 우리가 비율이라는 게 우리 보통 2대 3이잖아요. 그쵸? 근데 인스타는 몇 대 몇이죠? 인스타는 4대 5입니다. 오히려 인스타 비율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정리돼 버리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조금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 사람도, 물론 저는 사실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사람을 지우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구도상. 그렇게 할까요? 자,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거의 뭐 이렇게만 해도, 그쵸? 없잖아요. 지금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쵸? 근데 인물이 너무 이쪽에 있으면 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구석에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좀 그래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더 안정적인 구도긴 하죠. 이렇게 뒤에 있는 이러한 꽃의 느낌. 근데 여기 사람은 지우면 돼요. 요즘에 포토샵이 지우기 기능이 좀 좋아졌습니다. 지우면 되고요. 원래 지우기까지 보여드릴 생각 아니었는데, 지금 제게 저 업데이트 안 해서 그렇고요. 업데이트 하시면 여기 뭔가 별 모양이 있는 게 하나, 복구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지우고 채우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뭔가 잘못 가져오죠. 지금 보면 나는 이거 지우고 싶은데 얘가 여기서 이거 가져와서 덮어요. 그럼 나는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서 채워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해서, 요건 가져와서 채우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패치 도구를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여기서 채우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채우겠다. 저 다시 선택하고요. 여기 채우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애매하죠. 여기가 애매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즘 게 좋습니다. 요즘 거는 좀 쉬워요.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가져와서 덮고요. 좀 티 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자연스럽고 여기 인형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여기만 좀 정리를 잘하면, 여기는 이렇게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브러쉬 그냥 자동 브러쉬 썼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 없을 때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안 하려면. 그래도 보세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됐죠? 그쵸? 이게 크게 보니까 그렇지, 요 파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이런 거, 손 같은 거 지워도 손만 없으니까 사람이 이상한 거 보이지만 결국은 모르잖아, 이게 정보가 뭔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 이거 사진 자르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뭐 영상을 켜면 자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배경 정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배경 정보 넣기 위해서 했는데, 자, 보세요. 제 선택을 보세요. 저는 여기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왼쪽에 이게 넣으려면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요. 물러나야지 전신을 찍으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때 자른다고요. 자르면 돼요, 사람을. 뭔 말인지 알겠죠? 자르면 구도도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인물에 더 집중이 되겠죠, 당연히. 자, 지금 어때요? 사이즈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크고 사람은 작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쓰려면 쓸 수 있다. 정지 넣어가지고. 그쵸?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제가 요걸 왜 넣는지 알겠어요. 여기 있죠? 이거 기차 위험 정지. 요거는 없죠. 정보가 좀 약해요. 요거 있으면 정보가 강해진다고요. 요 차이는 뭐라고요?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카메라 각도만 조금 더 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당겨서 찍는다, 이렇게. 전신을 찍는 것도 있고요. 전신을 찍냐, 이렇게 찍냐. 이건 이제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요거는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근데 이게 더 인물에 대한 집중력은 더 생길 거예요. 요것보다. 그쵸? 그래서 배치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인물이니까 전신을 다 찍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풀샷이 아니죠. 이거는 훨씬 배경이 큰 그런 느낌의 사진 찍을 때도 가끔씩 잘라서 찍는 것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선이 막 겹쳐요. 근데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내가 서서 찍고 앉아 찍고를 결정할 때는 뭘 보냐? 여기 선을 본다. 이 선이 많이 걸리면, 앉으면 이 선이 정리가 된다. 또 다른 선은 침범하지만 여기는 좀 아웃포커스 된 선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사진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는 선 정리를 내가 움직이면서 한다. 또는 기억나시죠? 어떻게 찍었는지 이렇게 올려서 찍었잖아요. 그쵸? 내리게 되면 이 난간이 너무 저는 이게 거슬렸어요. 이게 거슬렸다고요. 그래서 여기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선은 걸리적거리지만 요 선은 좀 낫다고. 아웃포커스 되는 선은 좀 더 낫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자, 역광 촬영의 세 가지 방법. 어제 네 가지를 했나 세 가지를 했나. 어쨌든 자, 첫 번째 방법. 구석에 놓고 찍기. 그쵸? 있는 대로 구석에 놓고 찍기. 두 번째 방법은 사람한테 가려서 찍고 뺏어 찍는 건데 그 사진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자,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쵸? 요 사람 앉은 뒤에 머리 뒤에 태양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삐져나오게, 태양이 여기 어깨 쪽으로 삐져나오게 찍기. 두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구석에 놓고 찍기. 두 번째, 사람한테 가린 다음에 사람 옆으로 나오게 찍기. 당연히 어둡게 나오죠. 어둡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명을 비추는 것보다 이렇게 뿌옇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앞쪽에 확산광이 되게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어제는 확산광이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양 자체 이렇게 넘어갈 때 태양이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광도 별로 안 썼다고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시설물에 가려서 찍기. 이렇게 뭔가가 난간에 가려지거나, 그쵸? 기차에 가려지거나. 자, 그때 이때 플레어 생깁니다. 나 이 플레어 지우고 싶어요. 지우기 되게 힘들어 이거. 내가 조금씩 이동하면 이 플레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뭘로? 내 이동. 근데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각도 정도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플레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플레어는 찍으면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가려서 찍기. 첫 번째 구석에 놓고 찍기, 두 번째 사람한테 가려서 찍기, 세 번째 시설물에 가려서 찍기. 이렇게 하시면 역광을 정말 여러분도 아주 잘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그런데 다들 잘 찍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은 노력을 한 거죠. 그쵸? 좀 안 걸리게. 여기 뭔가, 그쵸? 여기 63 배팅하고 철탑에 사이에 인물이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쵸? 되게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찍는 편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는 걸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찍어 보자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더라도 보면 앞에 여기 걸린 것보다 뒤에 걸린 게 낫죠. F값을 낮출수록 요게 인물을 침범하는 느낌은 좀 더 낮아질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인물만 잘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런 사진도 원본으로는 괜찮습니다. 좀 어두워게 나와도 어차피 우리 보정으로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노출만 올려도 어느 정도 살고요. 근데 이거는 인물을 완전히 밝게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 영 낮추면 하늘도 살아요. 여기서 DH 올리면 하늘이 좀 더 많이 살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살아나고요. 물론 인물만 밝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정에서. 근데 이런 보정에서는 여기 색온도하고, 그쵸? 색조를 통해서 분위기만 더해줘도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물 사진이 됐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는 인물 사진 됐는데 어쨌든 뭐 느낌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이거 살리는 게 낫지 않았나요? 그쵸? 이게 되게 묵직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인물이 전신을 다 찍으면 그것도 애매하니까 요 정도 사이즈에서, 애매하다는 게 뭔가 인물하고 배경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자, 요 정도. 그때 인물이 나를 바라봐 줘라고 계속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물이 우리를 보는 순간 어둡습니다. 그쵸? 당연히 어둡죠. 역광에서 얼굴이 어둡게 나온다고요. 태양은 저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순광을 찍으면 밝게 나와요. 아니면 옆에서 찍거나 그땐 밝게 나오는데 역광에서 이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둡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정면을 찍는 것보다 이렇게 옆을 바라볼 때, 옆을 보세요. 정면은 이렇다니까요. 차라리 옆을 바라볼 때가 더 나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 말이에요. 옆을 바라볼 때가 조명 없어도 요 느낌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쵸? 옆을 바라볼 때 빛이 타고 흐르잖아요. 자, 요 정도 느낌으로 찍으시는 게 정면을 찍는 것보다 더 낫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했냐? 조명을 비춰 본 거죠. 제가 가지고 간 걸로 이렇게 비춰 본 거예요. 뭐 이런 느낌까지도 한번 해볼 수는 있었겠죠. 이건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하긴 힘드니까. 이게 조명의 원리예요. 조명의 원리는 처음에 배경에 맞춥니다. 밝기를 배경에 맞춰요. 외장 플리 사용할 때 배경에 맞추고 밝기를 고정해요.
그래서 보통 N모드로 촬영하고요. 고정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인물의 부족한 만큼만 조명을 비춰주는 게 기본적으로 외장 플래시의 원리다 는 겁니다. 자, 이제 엄청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사진 찍었어요. 특히 이제 그림자를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자, 예민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빛은 어딘가에서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디서 오냐, 여기 이 건물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빛을 활용해서, 이거는 조명이 아닙니다. 제가 들고 간 조명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조명? 어디서 오는 조명이에요? 아까 이 여기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런 조명이죠. 그래서 야간에 촬영하는 방법은, 내가 조명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조명이 들어오는 곳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무난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플레어 같은 거는 내 위치, 근데 요거는 차량의 위치. 이 플레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차에서 온 거예요. 그럼 차가 당연히 앞으로 오니까 앞으로 와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차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차가 오는데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차가 있을 때 이런 헤드라이트가 백라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잘 찍으면. 그리고 어제 사실 비가 왔었으면 여기서 사진 나오는 거예요. 엄청 드라마틱하게 나왔을 거예요. 차에 이 헤드라이트 있죠? 이게 비를 표현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차 나쁘지 않잖아요. 이 차 질감, 그쵸? 오히려 더 리얼리티도 있고. 그래서 차가 있는 것도 잘 활용해서 찍어보자. 물론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안전이 우선되는 한에서는 그렇게 찍어보자. 야간에는 사진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ISO 많이 올려 찍으시고요. 제가 어제 막 들고 찍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25분의 유튜브면 별로 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려 가지고 찍었는데, 오히려 이런 플레이어도 생기고 하니까 또 감성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 물론 뭐 선명한 사진을 여러분들 원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좋아져 가지고 선명한 사진 찍는 게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본인들만의 느낌을 담아 보는 것도 자꾸 시도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촬영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프리셋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활용이 아직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